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리아컵이 이제 영상 녹화일 기준으로는 어제 16강이 종료가 됐고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대회죠 늘. 그런데 되게 반전인 결과도 있었고 뭐 정배대로 간 결과도 있었고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러한 컵 대회 리스크는 K리그 1 12개 팀 중 11개 팀에게 모두 적용되는데요. 이 팀들이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이 리스크를 관리했을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K리그 1 순위를 보겠습니다. 사실 뭐 13라운드가 그랬듯이 12라운드 뭐 이렇게 해서 지금은 막 순위가 많이 바뀌는 편은 아닌데요. 1위 대전, 2위 전북, 3위 울산, 4위 김천, 5위 포항, 6위 광주, 7위 안양, 8위 강원, 9위 서울, 10위 대구, 11위 제주, 12위 수원입니다. 자, 이번 라운드에서도 역시 6경기 펼쳐집니다. 첫 번째 경기는 전북과 안양, 뒤이어서 강원과 울산, 김천과 제주, 포항과 광주, 대구와 서울, 수원FC와 대전이 맞붙습니다. 첫 번째 경기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5월 17일 토요일 16시 30분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전북 현대와 FC 안양의 경기입니다. 홈팀 전북 현대의 상황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전북의 현재 순위는 2위입니다. 11경기째 무패 행진을 펼치고 있는 전북입니다. 5라운드 포항전 무승부를 거둔 이후에 패배가 한 번도 없는 전북 현대인데요. 최고의 흐름은 코리아컵에서도 이어졌고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그리고 이번 영상 내내 말씀드릴 그 코리아컵 리스크, 전북 현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조금 더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비진 그리고 중원의 일부 선수들이 코리아컵 출전을 했습니다. 특히 김영빈을 비롯해서 김태현, 박진섭, 강상윤, 이 선수들은 리그에서도 주전으로 뛰는 선수들인데 코리아컵에서도 출전을 오랜 시간 또 가져갔고요. 그렇기 때문에 라인업의 변화가 다소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행히 홍정호 선수가 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센터백은 한 명만 바꾸면 되겠고요.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도 박진섭 선수가 뛸 수 있다면 뛰는 것이 좋겠지만, 아니라면 한국영이나 다른 대체자들도 있기 때문에 아주 큰 무리는 아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이제 지금까지 라인업을 꽤 오랜 기간 고정해왔던 포획 감독이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에서는 다소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고요. 다행히 부상도 없고 징계도 없기 때문에 체력 리스크를 제외하면 전북은 완성된 전력으로 안양을 상대할 수 있겠습니다. 전북 소개하면서 목소리가 약간 삥 났는데요.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FC 안양의 현재 순위는 7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를 보자면 4경기 동안 현재 승리가 없다는 점이 되겠는데요. 제주전 승리를 한 이후에 FC 안양은 현재 승리가 없습니다. 특히 대구와의 리그 그리고 코리아컵 2연전에서의 무승은 굉장히 뼈아픈 지점이라고 또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FC 안양, 그래도 직전 경기를 조금 더 기억해보면 동기부여는 확실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안양은 전북을 상대로 전북이 공격적인 전술을 들고 나올 거라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수비적인 스탠스를 가져갔었는데, 당시에 전북이 일단 분위기 전환이 필요했기 때문에 승리를 위해서 수비적인 스탠스를 오히려 더 가져가면서 결국 안양은 1대0 패배를 맛보게 되었는데요. 이번 경기에 전북은 아마 다른 스타일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직전 경기에서 패배를 했던 것도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FC 안양의 동기부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충분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김동진, 한가람 선수가 출전이 어렵고 김다솔 선수의 부상은, 얼굴 쪽 부상은 다소 이번 경기까지는 출전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상이었습니다. 다행히 징계는 해당 사항이 없는데요. FC 안양은 코리아컵 어느 정도는 또 로테이션을 돌린 만큼 전북보다는 조금 더 체력적으로 앞선 상황에서 경기를 맞이할 수도 있겠습니다. 양팀의 지난 경기 라인업입니다. 코리아컵 16강 이었던 라인업이고요. 간단하게 로테이션 정도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의 키, 쉬었으면 넣어라 입니다. 이 두 명의 선수는 지난 코리아컵 모두 휴식을 취했습니다. 전북의 전진우 그리고 안양의 마테우스 선수가 그 두 선수들인데요. 리그에서는 이 선수들의 활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코리아컵에서 휴식을 부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리그에서는 이 선수들의 활약이 굉장히 절실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이 두 명의 선수의 활약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북과 안양의 경기 프리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 5월 17일 토요일 19시 춘천 송암 스포츠타운에서 벌어지는 강원FC와 울산HD의 경기입니다. 우선 홈팀 강원FC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강원의 현재 순위는 8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쉽지 않은 최근 경기력입니다. 직전 리그 경기에서는 김천 상무를 상대로 4대0 패배라는 엄청난 점수차에 패배를 하고 말았고요. 코리아컵 강릉에서 펼쳐진 시흥시민 축구단과의 16강은 상대 골키퍼의 실수가 나오면서 진땀승을 거뒀습니다. 2대1로 또 승리를 거뒀는데, 이러한 것들을 보면 최근 경기력이, 물론 시흥시민 축구단과의 경기는 로테이션을 굉장히 많이 돌렸습니다만 어쨌든 강원이 최근 보여주는 모습들이 그렇게 확실하지는 않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방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도 강원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맞이할 수 있는 건 징크스가 깨졌다는 점입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이어왔던 울산 포비아를 강원FC가 올해 다시 한번 깨냈습니다. 이제는 더욱 자신감을 갖고 울산을 상대할 수 있다는 점이 강원에게는 쉽지 않은 최근 경기력에도 자신감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요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강윤구 선수는 출전이 어렵고요. 강준혁, 이우현 이런 선수들도 출전이 다소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외의 선수들은 어느 정도는 출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강원FC는 완성된 전력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전력은 보유한 상태로 울산을 맞이하겠습니다. 원정을 떠나는 울산 HD도 보겠습니다. 울산의 현재 순위는 3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에릭의 득점 기여입니다. 11경기 동안 6골을 기록하는 엄청난 기록을 만들어내고 있는 에릭, 단숨에 울산의 현재 시즌 최다 득점자로 등극했는데요. 이러한 에릭의 득점 기여가 강원FC전에도 이어질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2경기 연속골을 넣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까지 득점하면 3경기 연속골, 또 좋은 기록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강원의 상대로 또 에릭이 기여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살아나는지도 좀 궁금해집니다. 컵대회 포함해서 최근 4경기 동안 물패 중인 울산 HD, 다시 한번 반등의 흐름으로 가고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겠고요. 서명관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하면서 부상 선수들은 대부분 복귀한 울산 HD고, 현재 김민혁 선수가 지난 경기 경고 누적 퇴장을 당하면서 한 경기 징계를 받은 것 외에는 경기에 대부분 선수들이 모두 출전할 수 있는 울산 HD입니다. 지난 경기 라인업 보시고 계십니다. 두 팀 모두 코리아컵을 펼쳤고요. 강원FC는 정말 많은 폭의 로테이션, 울산은 조금은 적지만 어느 정도는 로테이션을 돌린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의 키, 저는 측면 공략으로 삼아봤습니다. 두 팀이 빌드업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이런 과정에서 뒤에 후방의 숫자를 많이 두지는 않는 편인데요. 그 두 명의 숫자들은 보통 이제 중앙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양 팀이 카운터를 칠 때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측면을 공략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원에는 김민준, 그리고 울산에는 엄원상 선수를 뽑았는데요. 울산에서 이번 시즌 이제 앞두고 이적한 김민준 선수가 울산을 상대로 비수를 꽂을 수 있을지, 그리고 강원을 상대로 강한 엄원상이 다시 한번 강원을 상대로 득점 기록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강원과 울산의 경기 프리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5월 17일 토요일 19시 김천 종합운동장에서 벌어지는 김천 상무와 제주 SK의 경기입니다. 우선 홈팀 김천 상무를 보겠습니다. 현재 순위 4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코리아컵 리스크입니다. 물론 로테이션을 돌리긴 했습니다만 연장을 치르고 돌아온 이후의 피로는 여전한 문제로 김천에게 다가올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이 주전으로 뛰는 선수들은 아니었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김천이 결국은 연장까지 가는 끝에 3대1로 패배를 거두고 말았는데, 이것이 리그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만 어느 정도의 체력 리스크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주의해야 하는 정정용 감독과 선수들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주전 조합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대부분의 주전 선수들은 휴식을 취한 상황이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큰 전력의 손실 없이 제주를 상대로 경기를 펼칠 수 있게 되겠는데요. 홈으로 돌아온 김천은 현재 부상도 없고 징계도 없기 때문에 더더욱 완성된 전력으로 제주를 상대해 경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을 떠나오는 제주 SK도 보겠습니다. 제주의 현재 순위 11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초유의 4연패라는 점입니다. 리그 내 흐름이 안 좋아도 너무 안 좋습니다. 지난 3연패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3연패를 할 만한 매치업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물론 울산이라는 팀이 강력했기 때문에 4연패 자체도, 물론 4연패까지 가는 과정, 그리고 그 4연패 자체는, 그 패배 자체는 괜찮다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의 최근 상황을 보면 무승부 정도는 또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일단 19시 반, 영상을 만드는 날 기준으로 19시 반에 이제 간담회가 이어지는
상황인데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지 잘 모르겠고요.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가는 16일 10시에는 아마 뭐라도 좀 나왔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지가 좀 궁금해집니다. 그래도 일단 휴식을 취했다는 건 제주에게 좋은 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경기에 신경 쓸 일 없이 이 경기 하나에만 초점을 맞춰서 이제 일주일을 준비했을 거기 때문에 제주 SK는 그런 점에서는 김천보다는 약간의 여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김건웅 선수의 출전이 다소 불확실한 상황에 제주 SK는 원정을 떠나서 꼭 승리를 가져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난 경기 라인업 보고 계십니다. 김천의 경우에는 코리아컵 16강 라인업이고요. 제주 SK 기준으로는 울산 HD전 라인업입니다. 간단하게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의 키는 이젠 흔들리지 말아요 라는 문장을 남겨봤습니다. 김천의 박승욱 그리고 제주의 송주은인데요. 사실 뭐 선수 개인을 비판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박승욱 선수도 최근 이제 본인에 대한 어떤 기대치보다는 살짝 밑도는 모습, 송주은 선수도 지난 울산전 다소 좀 실수가 나오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명의 선수가 수비에서 상당히 중요한 만큼 두 명의 선수의 경기력이 다시 한번 올라오는 것이 매우 중요해 보이는데요. 어떤 선수가 조금 더 안정감을 가져주느냐에 따라서 또 수비 한 축이 또 안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김천과 제주의 경기 프리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일요일로 넘어갑니다. 5월 18일 일요일 16시 30분 포항 스틸리아드에서 벌어지는 포항 스틸러스와 광주FC의 경기입니다. 포항 스틸러스부터 보겠습니다. 포항이 현재 순위 5위입니다. 사실 포항이 어떻게 보면 이번 코리아컵 16강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팀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큰 로테이션을 돌리지 못한 포항 스틸러스는 체력 리스크가 더욱 크게 다가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게 뭐 피해를 봤다라고 하긴 좀 그렇고 결국 또 포항의 스쿼드 뎁스가 이러한 결과를 낳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대부분의 주전 선수들이 모두 뛰었고 그러한 상황이 또 패배까지 거뒀기 때문에 팀 분위기에도 그리고 팀의 전력에도 큰 도움이 되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베르단 선수가 부상을 당한 이후에 결국은 꽤 오랜 기간, 뭐 한 달 정도 부상으로 이탈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포항의 핵심 그 자체였던 오베르단의 부상은 너무나 큰 변수라고 할 수 있겠고 포항은 안 그래도 부상이라는 큰 변수가 있는데 이러한 변수가 더욱 커진 상황에서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현재 안재준, 완델손, 이동희, 김종우, 오베르단, 조성욱 선수까지 부상인 상황이고요. 한찬희 선수 역시 지난 경기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이것이 뭐 얼마나 큰 부상인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됩니다만 약간은 이렇게 좀 많은 선수들이 부상인 상태로 경기를 맞이하게 됐다는 사실이 굉장히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반면 광주FC 역시 큰 폭의 로테이션을 돌리긴 했습니다만 연장을 갔기 때문에 코리아컵 리스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일부 선수들의 체력 리스크는 분명 존재하고 뭐 예를 들면 선발진 중에서는 뭐 박인혁 선수나 아니면 안영규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그리고 가브리엘 선수까지 그래도 좀 주전으로 뛰는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이 결국 또 뛰었고 오랜 기간 뛰었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진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득점 관련해서 분발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또 추가적으로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광주는 공격적인 측면에서 마무리가 어려운 모습을 상당히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결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정일 감독님께서 인터뷰를 하시면서 득점 같은 부분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런 건 또 결국 선수들이 해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광주의 선수들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분발을 해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야기도 뭐 리스크 이야기와 함께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브루노, 유재호, 하승훈 선수 같은 경우 출전이 좀 어렵고요. 징계는 해당 상황이 없기 때문에 뭐 부상 선수를 제외하면 어느 정도는 전력을 갖추고 포항으로 떠날 광주FC입니다. 지난 경기 라인업 보고 계신데요. 이 두 경기 라인업 모두 코리아컵 16강 라인업입니다. 이번 경기의 키는 전 마무리 싸움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포항 역시 이호재 선수의 최근 마무리가 좋아지면서 좋은 흐름이었는데 지난 경기에서 결국 쉽지 않은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더더욱 이호재 선수의 득점이 중요해 보이고요. 반면에 광주 같은 경우 최근 마무리가 너무 안 되고 있고 특히 헤이스 선수의 득점이 안 나온 지가 좀 오래돼서 헤이스 선수의 득점도 상당히 중요해지는 현재 상황이겠습니다. 자, 그럼 포항과 광주의 경기 프리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5월 18일 일요일 16시 30분 대구 IM뱅크파크에서 벌어지는 대구FC와 F서울의 경기입니다. 우선 홈팀 대구FC를 보겠습니다. 대구의 현재 순위는 10위입니다. 일단 흐름을 잡았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만한 것인데요. 안양과의 2연전에서 1승 1무를 거둔 대구는 좋지 않은 흐름을 다소 멈춘 상황입니다. 대구의 상황이 드라마틱하게 나아졌다는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뭐 이렇게 이어지는 경기에서 또 좋은 성적을 만들었다는 건 대구에게는 분명히 또 긍정적인 요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서울과는 한 계단 차이이긴 합니다만 승점 차이가 약간 있기 때문에 대구는 꼭 이 경기까지 잡아낸다면 조금 더 좋은 흐름으로 이어갈 수 있는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에게는 동기부여가 확실하죠. 바로 직전 맞대결이 되겠습니다. 동기부여가 굉장히 확실하게 돼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지난 서울과의 맞대결에서 정승원 선수의 그 세레머니도 그렇고 양팀 간의 사이가 아주 좋지만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홈에서 무조건 경기를 잡으려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에 대해서 오승훈, 정우재, 김진혁, 이용래, 세징야 선수가 부상인 상황이 다소 좀 불확실한 뭐라고 할까요? 불확실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대구FC는 동기부여는 확실한 상황에서 서울을 홈으로 불러드립니다. 반면 원정을 떠나오는 서울 같은 경우 코리아컵에서 승리를 거두기는 했습니다만 주전 선수들이 어느 정도는 좀 기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력 리스크는 분명 안고 대구로 이동하게 됐는데요. 사실 뭐라고 할까요? 대전 코레일이라는 팀이 물론 강팀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K3 구단이기 때문에 서울이 이렇게 승리를 거두기를 바라는 팬들 혹은 이렇게 승리를 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서울 입장에서는 코리아컵을 이렇게 치러버린 것이 그렇게 긍정적인 요소로 다가오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대구 원정을 기다리는 정승원이 있다는 건 서울에게 중요한 요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 맞대결 상암에서 쌓인 감정을 많이 분출을 했습니다. 다만 그런 만큼 대구 홈팬들의 반응은 본인이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승원 선수의 스타일은 이것에 눌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조금 더 활약하기 위해 노력할 선수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울 입장에서는 이것이 좋은 방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바라야 할 것 같고요. 현재 기성용이나 이승모, 윌리안 같은 선수들이 출전이 다소 어려운 상황인데 앞으로의 모습이 좀 더 좋아져야 하는 서울이 되겠습니다. 지난 경기 라인업이고요. 이 두 라인업 모두 코리아컵 16강 라인업입니다. 이번 경기의 키는 감정 싸움에 있다는 생각도 어느 정도 듭니다. 물론 경기력적인 요소에서도 이 두 선수는 모두 중요합니다만 정치인과 정승원은 지난 경기에서도 약간은 감정적으로 맞붙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두 명의 선수의 활약이 상당히 궁금해지는데요. 직접 맞대결에서도 또 모두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선수들인 만큼 앞으로의 또 경기가 기대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구와 서울의 경기 프리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로 넘어갑니다. 다음 경기는 5월 18일 일요일 19시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벌어지는 수원FC와 대전 하나시티즌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수원FC입니다. 현재 순위 12위 최하위입니다. 다시 한번 최하위로 내려온 건데요. 승점 차가 그렇게 나는 것도 아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여전합니다. 수원FC가 지금 리그 내에서 가장 적은 승리를 거두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대전 하나시티즌을 상대로 체력적 우위를 두고 있다는 점은 수원FC에게 강점이라는 점이 듭니다. 대전의 경우 지난 코리아컵에 주전을 출전시켰습니다. 아마 대전이 이야기하면서 좀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수원FC의 경우에는 코리아컵에서 그래도 로테이션을 좀 돌렸기 때문에 연장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홈에서 이뤄지는 경기고 선수들이 어느 정도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체력적인 우위는 갖고 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이용, 윤빛가람 두 명의 또 베테랑 선수가 뛰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원FC는 현재 좀 팀이 흔들리고 있는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얼른 이 두 명의 선수가 돌아오길 바랄 수원FC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정팀 대전 하나시티즌도 보겠습니다. 대전의 현재 순위 1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이른 게 많은 경기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코리아컵에도 무게를 두고 준비했던 대전은 결과를 주전의 부상과 패배라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서울전에서 어느 정도 또 코리아컵을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번 경기가 이렇게 끝나버리면서 대전 하나시티즌 입장에서는 그 어떤 것도 잡아내지 못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럴 때는 전 개인적으로 주민규 선수의 활약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팀의 흐름이 정말 많이 아쉽습니다. 리그 2경기 그리고 코리아컵 16강까지 합해서 3경기 동안 승리가 없기 때문에 이럴 땐 확실한 피니셔가 좀 중요하죠. 주민규 선수의 활약이 굉장히 필요해 보이는 대전이고요. 안톤, 임덕근, 정재희 선수가 원래 부상자였는데 코리아컵 16강에서 밥신 그리고 김문환 선수까지 부상을 당하면서 이번 경기 출전이 좀 어려워지게 됐고요. 이러한 상황에 대전은 수원FC까지 원정을 또 가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피로감을 좀 갖고 수원FC로의 원정 경기를 치르러 가겠습니다. 지난 경기 라인업 보고 계십니다. 두 팀 모두 코리아컵 16강 라인업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의 키 힘들 때 도움이 될 선수들로 뽑았습니다. 수원FC는 사박 그리고 대전은 주민규인데요. 이 두 명의 스트라이커의 활약이 양 팀에게 모두 중요합니다. 어려울 때에는
참 피니셔들의 활약이 중요하다는 이야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선수가 조금 더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득점해 주느냐에 따라서 경기의 향방이 갈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수원FC와 대전 하나시티즌의 경기 프리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K리그1 14라운드 프리뷰 진행해 봤습니다. 컵대회 리스크도 있을 거고요. 뭐 여러 가지 리스크들도 있고 좋은 점들도 있고 안 좋은 점들도 있고 한데 모든 팀들이 또 경기를 열심히 준비해서 다치지 않고 좋은 경기 할 수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